네, 반갑습니다. 휴컵 안전보건 교육을 강의하고 있는 주수홍입니다. 이번 달 11월 교육은 경비 직무 안전보건 관련 재해 예방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경비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재해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두 번째는 시설 점검, 보안 순찰 업무 시 대표적 사고 사례와 사례별 재해 예방 대책, 세 번째는 재해 유형별 작업 안전 수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비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재해 유형입니다. 경비 직무입니다. 경비원은 아파트, 주택, 사무실 등 각종 건물 및 시설물을 관리하며 건물 내의 거주자들을 화재, 도난, 불법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출입자 통제, 내방객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비 직무 수행을 할 때 재해 유형으로는 순찰 중에 돌출부에 걸려 넘어지거나 계단, 계구부 등에서 떨어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두운 실내 조명에 의한 순찰 중 미끄러짐이나 부딪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 형태, 노령, 노동 강도에 의한 내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통신호 무시 차량 등과 충돌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대중상대, 감정노동에 의한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비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재해 유형으로 첫 번째 주요 업무입니다. 경비 업무가 있고요. CCTV 모니터링 및 감시, 출입 통제 지역의 통제가 있습니다. 경비 초소 근무가 있고요. 이것은 내방객 안내 등 고객 응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 업무가 있는데요. 이것은 건물 주변을 순찰하여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또 건물 주변을 교통 정리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 경비 업무의 유해 위험 요인 및 감소 대책을 살펴보면 미끄러운 경비실 바닥에 의한 미끄러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끄러운 바닥은 매트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CCTV 모니터링에 의한 목 부위 근육 손상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요. 이것은 CCTV 모니터링 시 주기적인 목 운동 및 스트레칭 실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방 및 냉방 기구의 가열, 오조작에 의한 화재 위험이 있는데요. 이것은 온풍기, 선풍기 등 발열성 전기 제품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순찰 업무가 있는데요. 이 순찰 업무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으로는 미끄러운 건물 바닥 확인 미흡으로 미끄러짐 재해에 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행 중에 바닥 상태를 확인을 철저하게 하고 불안전한 장소는 사전에 청소 또는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람 등으로 건물 유리창, 베란다, 화분 등의 낙하물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순찰 시에는 통행로뿐만 아니라 수시로 주변의 위험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실내 조명에 의한 순찰 중에 미끄러짐 및 부딪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야간 순찰 시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고객을 응대하는 경비초소 업무가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에 대한 유해 위험 요인으로는 불특정 대중상대 감정노동에 의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감정노동,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매뉴얼 마련 및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비초소, 사무실 출입 중에 문턱 등에 걸려서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비초소나 관리부스, 출입구, 문턱 등의 불안전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비초소와 경비실 이격으로 통행 시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경비초소와 경비실에 전화기 등 통신 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정리를 할 때의 유해 위험 요인과 이제 감소 대책인데요. 교통 정리를 하다 보면 지속적인 자동차 배기가스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로에 장시간 체류 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횡단보도와 도로턱 등 요철 부위에서 넘어짐 재해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통행 시 도로 상태 확인을 철저하고 필요시 단차 부분을 제거해 준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야광 식별 조끼 등 이것을 미착용하고 작업 중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야간 시에는 야광 식별 조끼를 착용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출입도로에 안전블럭이나 반사경,
과속 방지턱 등 안전시설에 대한 미비로 인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출입도로에 안전블럭, 반사경, 과속 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안 서비스 종사자의 야간 순찰 업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는 야간에 졸음운전이나 운전 부주의, 교통신호, 제한속도 미준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야간 순찰 중에 계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 누적으로 인한 내심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에 대한 작업 안전 대책으로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간 순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고 운행 전후에 스트레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통신호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 순찰 시에는 휴대용 랜턴을 사용해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심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으로 평소 스트레스 조절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한 개선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안 서비스 종사자의 옥외 보안 시설 점검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건물 보안 설비 점검 중에 사다리에서 떨어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야간 순찰 중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빗길 운전 시 시야 확보 부족으로 순찰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에 대한 안전 대책으로는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넘어짐 방지 안전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다리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야간 순찰 시에는 휴대용 조명 등을 사용해서 시야를 잘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히 야간에 운전을 할 때는 감속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순찰 운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설 점검, 보안 순찰 업무 시 대표적 사고 사례와 재예방 대책입니다. 주요 사고 사례로 사례 첫 번째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건물 내 야간 순찰 중에 지하 계단을 내려오면서 실족하여 넘어진 재해입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순찰 업무 시에는 슬리퍼 착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발을 구겨 신는 것은 금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발에 잘 맞는 규격의 신발을 착용을 하는데 특히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잘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동 통로에 저도 75룩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명 시설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휴대용 조명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계단 끝부분에는 미끄럼 방지 조치, 특히 고무 패드를 부착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두 번째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순찰 중에 자동차에서 흘러나온 엔진 오일 등에 미끄러져서 넘어진 재해인데요.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물기나 오일 등은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례 세 번째입니다. 강풍에 방화문이 닫히면서 얼굴을 부딪힌 재해인데요. 이러한 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날 기상 상태에 따른 주의사항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재해 유형별 작업 안전 수칙인데요. 이제 표준 안전 수칙입니다. 넘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안전 수칙으로는 이동 통로에 저도 75룩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명 시설 확보가 불가피할 시에는 휴대용 조명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계단 끝부분에는 미끄럼 방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고무 패드나 돌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계단에서 뛰거나 급하게 이동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할 때는 경사로를 이용하고 2인 1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턱은 눈에 잘 띄고 또 색으로 도색을 하거나 턱이 없는 구조로 개선을 하고 주의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순찰 시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고 또 보온장갑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떨어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떨어짐 위험이 있거나 고소 작업을 할 경우는 작업 환경에 적절한 작업발판 또는 고소 작업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다리 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2인 1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딪힘 사고입니다.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안전 수칙으로 과속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힘 위험이 없도록 주의 상황에 대한 경계 강화 및 자동차 이동 경로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 시에는 야광 식별 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출입 도로에 안전 블럭이나 반사경, 과속 방지턱 등 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작업 관련 질병인데요. 뇌심장 혈관계 질환에 대한 작업 안전 수칙으로는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초질환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야간 작업 대상자는 배치 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대 작업으로 인한 수면장애 예방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를 위한 적정 크기의 수면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꾸준한 뇌심혈관 질환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작업 관련 질환 의심 증상 체크리스트입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 내 몸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의심 증상입니다. 힘이 빠지거나 신체 감각이 둔해진다. 물체가 겹쳐 보이거나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한쪽 얼굴이 마비가 된다. 어지러움 및 구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증상은요, 뇌혈관 질환 의심 증상이고, 다음은 심혈관 질환 의심 증상입니다.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심장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심근경색, 부정맥을 의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초점이 흐려져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혈관이 수축하고 또 혈류가 감소할 경우는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또 관상동맥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질환과 관련되어져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번호는 1577-6497입니다. 이 번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량물의 운반은 가능하면 2인 1조로 하고 이동식 대차 등의 적절한 운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 및 작업 전중에 스트레칭으로 근골격계의 유연성 및 근력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정기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감정노동관리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민원 및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응대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및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과도한 민원을 요구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 안내 및 관련 정책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효율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경비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 재해 유형과 시설 점검, 보안 순찰 업무 시 대표적 사고 사례, 그리고 사례별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재해 유형과 관련하여서 작업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문의는 교육지원사업본부 위험관리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교육받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